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ENV 플러스 이동형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용 대상은 5kg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장비 무게는 4.5kg 정도가 되겠고 인베이시브나 넌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구성이 우수하고 이동 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에어 컴프레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해발고도 자동 보상 기능이 있어서 항공기 및 헬리콥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구급차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간 야간 시야를 고려한 LCD,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내장 배터리가 있는데 완충 시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략 9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90% 충전까지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서킷 연결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장비 윗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검정색이 전원 케이블, 요 앞에 있는 게 SPO2랑 하트레이트를 측정하는 케이블이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O2 호수가 여기 꽂혀져 있고요. 이 하나의 서킷이 있는데 원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웨이 서킷, 환자에게 가스가 들어가는 서킷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라인 중에서 녹색은 트랜스듀서라고 적혀 있긴 한데 여기 아래쪽에는 정확하게는 프레셔 트랜스듀서 라인입니다. 즉 압력을 측정하는 라인이라서요. 환자에게 들어가는 이쪽 와이피스 쪽에서 환자에게 들어가는 혹은 나오는 프레셔를 측정해서 장비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얀색 부분은 여기 보시면 동그란 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익셀레이션 밸브입니다. 환자가 흡기를 할 땐 이쪽을 막아줘야지 환자에게 가스가 들어갈 거고요. 환자 호기를 하고 싶으면, 숨을 내쉬고 싶으면 이쪽을 열어줘야지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이 이 하얀색 라인을 통해서 익셀레이션 밸브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연결해 주시겠고요. 만약에 익셀레이션 밸브랑 이 트랜스듀서 라인이랑 서로 잘못 꽂혔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핍이 계속 빠지면서 핍 리크 알람이 계속 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정교하게 볼 텐데요. 이쪽이 파워 케이블, 전원 케이블 꽂는 곳이고요. 이 SPO2라고 적혀 있는 곳이 마개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트레이트랑 SPO2 측정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케이블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꽂는 것보다 이제 빼는 건데 꽂는 것도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여기 있고요. 이 케이블에도 여기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삼각형과 삼각형을 마주 보면서 넣어주시면은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빼는 거는 이 아래쪽을 잡고 빼주셔야지 빠지지 그 외에는 이쪽 부분 그 어떤 곳을 잡아 당겨도 절대로 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아래쪽을 빼주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시즌 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은 마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O2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쪽에 패션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트랜스듀서라고 되어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익셀레이션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듀서라고 되어 있는 데는 녹색 튜브를 그리고 익셀레이션 밸브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하얀색 튜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킷이 쭉 가게 되겠고요. 이 Y피스 쪽, 환자 쪽 앞에서 이 녹색 라인을 통해서 프레셔를 측정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익셀레이션 밸브, 이 동그란 게 밸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얀색 라인을 통해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환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볼 텐데요. 장비의 전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단추, 그리고 이렇게 크고 작은 단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파워 스위치입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건데요. 1로 가게 되면은 ON이고요. 0으로 가게 되면 OF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단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때는 이 작은 단추를 먼저 눌러서 원하는 데 커서를 두신 다음에 그 다음은 이 다이얼 버튼을 돌려서 원하는 숫자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부분 셀렉트인데요. 셀렉을 눌러 가지고 꼭 원하는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잠시 후에 원래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이 셀렉트 눌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버튼은 메뉴 버튼.
이 버튼은 이제 알람이 떴을 경우에 뮤트 버튼이기도 되지만 어떤 설정을 하다가 원치 않는 경우에 캔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버튼이니까 이 버튼 기억해 주시고요. 매뉴얼 브레스라고 하는 이 버튼은요, 거의 사용은 되지 않지만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제 강제로 한 번 가스를 넣는 겁니다. 현재 설정된 값으로 강제로 한번 브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람 핸들링 방법인데요. 일단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알람에 따라서. 그래서 녹색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알람이 울렸을 때 두 가지 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높은 순위의 알람, 노란색은 중간 순위의 알람입니다. 어쨌든 빨간색 같은 경우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알람이 뜬다 그러면은 이 X 버튼 눌러가지고 일단 알람의 소리를 없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계속해서 알람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요, 원래 메인 페이지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전 알람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이 다이얼을 반대로 돌려주시면, 왼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다시 환자에게 발생했던 알람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람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알람의 타이틀, 알람의 타이틀이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알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이제 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알람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메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화면을 볼 텐데요. 일단 이 위쪽 부분에 하트레이트랑 이제 SpO2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제 케이블을 환자에게 연결하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설정 값인데요. FiO2, PIP, PIP, 타이달 볼륨, BPM, BPM은 breath per minute입니다. 그리고 모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ACMV의 볼륨 컨트롤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고 PIP는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얀색 글씨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검정색 글자 같은 경우는요, 노멀 텍스트, 즉 저희가 설정한 값,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 의한 값, 그래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5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레셔, 현재 프레셔 항목의 위아래 작은 숫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어퍼 리밋을 의미하고 10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로어 리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뜨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변경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프레셔가 제공되어 있는지 프레셔 파형을, 프레셔 웨이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의 어퍼 리밋 35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값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알람이 뜬다라는 거고요. 현재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PIP가 나오는지 측정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PB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모드가 어떤 걸로 동작이 되어 있는지, 전원이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배터리는 얼마큼 충전되어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MI는 미닛 볼륨입니다. 분당 환기량, MAP는 min airway pressure, 평균 기도압, BPM은 breath per minute, TI는 inspiration time, 흡기 시간이죠. 이렇게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요거는 프레셔가 현재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는 프레셔, 그리고 알람 리밋이 설정되어 있는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라는 게 있는데요. 숨겨져 있는 키가 있어서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 키는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PIP 옆에 이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시면요, 환자의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IMV나 CPAP 모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BPM 옆에 이 단추를 2초간 눌러주시게 되면요, 지금은 I레이쇼로, 기본적으로 I레이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레이쇼가 아니라 흡기 시간을 직접 설정해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할지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밖에 Rise Time이나 Cycle Off Time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BPM 옆에 이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륨 컨트롤에 대해서 볼 텐데요. 볼륨 타겟티드 벤틸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저희가 볼륨을 직접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C가 ACMV죠. ACMV에서 V를 선택하게 되면요, 볼륨 컨트롤을 선택할
한다는 거고요. 볼륨 컨트롤에서는 FiO2, PIP, 타이달 볼륨, BPM 그 중에서도 타이달 볼륨을 우리가 설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볼륨을 저희가 설정하기 때문에 PIP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즉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라던가 기도 저항 등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의 얼마만큼의 프레셔가 나오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볼륨 컨트롤이고요. 그다음에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AC의 P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똑같은데 더 이상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PIP를 저희가 설정하는 거죠. Peak Inspiratory Pressure, 흡기 최대 압력을 저희가 설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이달 볼륨이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는 타이달 볼륨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타이달 볼륨에 따라서 알람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이제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있잖아요. 특히 CPAP이나 프레셔 서포트 혹은 SIMV 모드 등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알람의 범위를 잘 수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MV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인데요. SIMV에도 프레셔 타입이냐 볼륨 타입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레셔 타입일 땐 당연히 PIP를 저희가 설정할 거고요. 볼륨 타입일 땐 당연히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FiO2, PIP, BPM 설정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이제 SIMV에서는 환자가 자바로브를 할 때 프레셔 서포트를 줄 거기 때문에 이 PIP 옆에 이 버튼 2초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필요시에 꼭 설정해 주셔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CPAP 모드입니다. 보통 인공호흡기가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는데 이 EMV 플러스라는 것은 CPAP 모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프레셔를 서포트, 즉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PIP 옆에 이 버튼을 2초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프레셔 서포트가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PAP을 제공받는 거죠. CPAP이라는 것은 컨티뉴어스하게 핍만 주는 거기 때문에 핍 외에는 환자가 자바로브를 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웬만한 환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시 꼭 이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FiO2랑 PIP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PPV랑 MPPV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인베이시브로 할 거냐, 넌 인베이시브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메뉴에서 알람 컨피그, 즉 알람 컨피규레이션에서 6가지 항목의 알람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항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알람을 아예 꺼버리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람 리스트가 있는데요. PIP-RE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 보시면요. 호기 시에 에어웨이 프레셔가 세팅값보다 ECMH2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즉 리키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대부분 리키지, 즉 샌다고 해서 알람이 아주 민감하게 나오거나 아주 빠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오토 트리거링 걸린다든지 문제가 여러모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이동형 인공호흡기에서는 이 핍 리크 알람이 되게 민감하게 더 빨리 자주 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알람이 떴을 때 리키지를 이제 제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해도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알람을 끄셔야 제대로 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결 방법은 필서킷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익살레이션 밸브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그리고 리키지가 있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알람은 incomplete exhalation인데요. 호기가 완전하지 않다, 호기가 불완전하다라는 건데 원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호흡 시작 시 expiratory flow가 감지될 경우라고 하는데 expiratory flow가 감지가 된다는 건요. 환자가 호기가 끝나고 흡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flow가 있다는 거예요. 즉 호기가 끝이 안 났다는 거죠. 호기가 끝이 안 났는데 다음 흡기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오고 있는 그 호기 안에 있는 가스가 다시 환자한테 들어가면서 CO2가 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CO2가 찰 수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에어 트래핑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CO2가 차고 오토 PB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서킷 연결 상태나 혹시 아이레이쇼가 괜찮은지, 호기가 완전히 잘 되고 있는지, 오토핍이 생기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프레셔가 환자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지, 환자 자세나 혹은 이제 필터에 특히 또 영향을 받죠. 필터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거나 거기 이제 물이 많이 고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장비에서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일은 없지만 네뷸라이저 사용 등이 많았던 필터를 사용하면서 필터가 막히는 경우에 호기가 이제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물론 호기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에즈마 환자거나 COPD가 이제 굉장히 심할 경우에 기도가 좁아서 호기가 불완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알람을 끄고 사용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스 인테이크 폴트인데요. 공기의 흡기구가 차단된 경우입니다. 장비 옆에 보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는데요. 그쪽 구멍이 막히는 경우에 이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힘을 제거해 주고요. 특히 거기에도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필터가 막힌 경우에도 이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알람을 끄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NSP demand not me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풀텀이 inspiratory demand not met입니다. 흡기 요구가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원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끝에 기도압이 3회 연속 마이너스 1cmH2일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네요. 즉 환자가 현재 전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스를 흡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타이달 볼륨을 300만 주고 있는데 환자는 그것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환자가 마시려고 하고 그 마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압이 이제 마이너스 기도압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 3회 연속이 될 경우 이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요. 즉 환자는 더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원하는 가스를 계속해서 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RDS 환자거나 이제 뉴모니아가 너무 심할 때 타이다 볼륨을 적게 주면서 환자 폐를 보호해야 될 때 그럴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알람이 계속해서 뜬다면 알람을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는 캘리브레이션 듀라는 알람인데요. 마지막 캘리브레이션 때부터 일정 시간 경과 시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 요청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AS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AS를 받고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까지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데 환자가 당장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캘리브레이션 듀라는 알람을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TC 배터리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배터리가 2.5V 미만인 경우, 즉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 좀 저하됐을 때 날 수 있는 알람이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AS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당장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알람을 끄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뜨는 알람 중에 하나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입니다. 기도압이 높은 경우인 건데요. 서킷 상태나 익셀레이션 밸브 등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기도 쪽에 시큐레이션 등으로 막히는 경우에 이제 더 많은 프레셔가 요구됨에 따라서 이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프레셔가 높아졌을 때 알람이 뜨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퍼 프레셔 리밋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환자 기도가 막힌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석션이라던가 뭐 네뷸라이저 약물이라던가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개방해 주시던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알람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에어웨이 프레셔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에어웨이 프레셔 리밋보다 기도압이 낮은 경우인데 썰킷 상태 확인해 주시고 이제 왜냐하면 리키지 혹은 썰킷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알람 보시면은 PIP not met이나 이제 리크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PIP이 설정된 것보다 2cmH2O 이상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썰킷의 리크나 뭐 썰킷 자체를 확인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셔 페일리어, 내부 컴프레셔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AS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O2 Supply Pressure Low Fault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 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동형 산소 탱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O2 압력이 2.4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혹은 5.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보통 O2 압력을 3에서 5바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알람이 많은데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인공호흡기 사용했을 때 알람 해결 방법과 동일한데 단어나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메뉴를 다운받아서 필요시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전원 케이블을 빼고 넣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넣을 때는 안 보이시겠지만 세모 모양이 있어서 이 세모랑 맞게끔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 뺄 때 절대 이 윗부분, 그 어떤 부분을 잡고 빼려고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 케이블 내부가 단선이 되면서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뺄 때는 반드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은 쉽게 빠진다. 하지만 그 어떤 부분은 절대 안 빠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케이블 보통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보통 20만원 혹은 그 이상 하기 때문에 단선되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의 케이블을 다시 구매하셔야 된다. 따라서 케이블 뺄 때 꼭 주의해 주시면은 사용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